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소제목으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강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이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동화, 이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뭐 전국 각지의 물류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한번 연관성을 볼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현대무백스의 실적 같이 보면서 혹시 모를 이 물류 산업의 대외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무백스의 뭐 실적이라던가 이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현대무백스의 이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사진이고 이 현대무백스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떻게 보면 짧은 설명으로는 현대무백스는 30년 이상 국내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독창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림도 그렇고 이 멘트도 그렇고 이 국내외 물류 자동화 제가 왜 물류센터, 물류 계속 이야기를 하신지 알 텐데, 그러면 이 물류센터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라고 보자면, 네, 현재 이 수도권에만 물류센터 공급 이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방까지, 요새는 이제 쿠팡이 지방에서도 이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다른 유통업계들이 각각의 그 지방마다 거점별로 물류센터를 또 확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 이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보자면 이 상승의 기울기가 굉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이커머스, 뭐 백화점, 뭐 마트, 뭐 편의점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배송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시대가 와서 이 이커머스의 강화로 인해서 이렇게 물류 시스템, 물류센터가 점점 늘어나는 게 있는데 이걸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 가장 최근 이슈라고 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 셧다운이라 그래야 되죠. 대면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코로나 팬데믹 또한 물동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물류센터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았고 22년, 23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이제 악재, 뭐 어떻게 보면 공사비 증가라던가 뭐 원재료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착공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에서 증가하는 물동량만큼 물류센터도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물류센터가 일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이 물류센터 증가 혹은 증가에 대한 리스크 이렇게 양쪽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현대무벡스 이 물류센터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나라고 보자면 네, 해당 어떻게 보면 표는 지금 매출 비율 이 부분인데 이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게 계속 강조드린 물류 자동화고 그중에 12% 정도가 이제 승강 안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승강 안전문이라고 하면 뭐 지하철이라던가 뭐 공항이라던가 뭐 기차라던가 이때 그 문 열리고 닫히는 그 스마트 도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전체 매출의 1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IT 서비스에서 한 14% 나오는 거는 이 물류 자동화 승강 안전문에 관한 이 IT를 같이 엮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출의 전체 매출이 이 정도 비중으로 나온다고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류 자동화 이 부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물류 자동화 과연 그럼 어디에서 쓰냐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자면 네, 뭐 워낙 많아서 지금 무벡스 측에서 홈페이지에 기재한 자료만 가지고 오면 뭐 쭉 읽어드리면 유통 택배 그리고 냉동 냉장 뭐 타이어 회사 그리고 석유 화학 그다음 뭐 공항 물류 의약품 관련 그리고 자동차 뭐 일반 제조업 뭐 병원 물류 그리고 식품 음료 측 그리고 의류 측 그리고 공정 물류까지 뭐 다양하게 뭐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다양하게 하고 있고 나중에 뭐 차트를 보면서 뭐 추후에 추가되는 업황이라던가 뭐 거래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대무백스의 공장 물류 자동화가 지금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많은 분야 그리고 많은 거래처에서 어떠한 실적이 발현되고 있나라고 보자면, 지금 현재 23년도에 매출이 2,678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41억,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은 42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부채 총계, 이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본 대비 이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추후에 뭐 투자라던가 뭐 설비 증설, 그리고 거래처 확보에서 충분한 비용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실적에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거는 22년 대비 매출액 상승, 이 부분을 볼 수 있겠고, 물론 21년 이때 어떻게 보면 2,400억, 뭐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면 2022년 대비 이렇게 높았던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비대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수주가 많았던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뭐 영업이 150억 정도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현재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증가한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온 부분은, 이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해외 현장,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장 수주 증가나 이런 부분으로 매출은 뭐 증가는 했지만, 이제 해외를 가려면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아니라 해외에 가서 이제 원재료 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뭐 인력 증가라던가 해외에 나가서 사업할 때 필요한 인프라들을 새로 깔면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서 이 영업이익은 이렇게 감소한 걸로 사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해외에 많은 인프라를 막 비용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해외 매출,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이제 재무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현했고 24년도에는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올해 초에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뭐 저번 달이죠.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네, 현대 무벡스 에코 프로비엠 공장의 스마트 물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퀘벡 공장을 뭐 어떻게 보면 증설하고 하고 있는데, 이때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을 현대 무벡스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또 추가 수주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뭐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 주가에서는 어떻게 녹아 있냐라고 보자면, 이 이슈가 나올 때는 주가 상승이라든가 변동성이 시장에서 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22년도부터 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최근 한 2개년, 3개년 정도의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날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뭐 지금은 사실 좋은 실적을 발현하게 해준 이런 뭐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재료로 과거에 나왔을 때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앞으로 실적이 실제로 발현이 되는지, 혹은 수주했던 게 뭐 계약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뭐 앞으로 계속 실적은 좋을 건지, 이 성장률을 유지할 건지에 대한 이 뭐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가 어떻게 보면 착공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현재는 이 주가가 조금 밀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를 뭐 해석해 보자면 22년 중반 이때 당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은,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 2차전지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 어떻게 보면 수주가 있었고요. 이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24년 5월쯤은, 이때는 그 시장에서 2차전지 가자 하는 그 시기였는데, 현대무백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2차전지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담당을 한다, 이런 뉴스로 2차전지랑 같이 묶여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뭐 에코프로비엠 관련해 가지고 이때도 살짝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는데, 수주 계약 자체가 이때 뭐 22년, 23년 워낙 컸기 때문에 거의 뭐 전체 매출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 건의 수주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나왔던 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이제 해외에 물류센터 추가 수주를 위해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유럽향 그리고 북미향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들어가는 공장의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공장 시스템 자체가 이 현대모백스 측에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슈들 혹은 이런 요소들이 많지만 현재 주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줄 4개 그어 놓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일부 지지랑 저항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건데 마지막 저항을 남기고 지금 조금 주가 하락이 나와 있는 모습이라서 이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이 선에서 지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 주가가 내려앉은 상황이라 이 아랫단까지 한번 이 주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관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그 직전에 어떻게 보면 상승처럼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해당 가격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뚫어주면 그 위로는 이 저항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으로 삼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렇게 그어드린 지지나 저항선 그리고 말씀드린 이슈라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100%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뭐 단순히 제 의견이기 때문에 현대무백스의 주주분들 혹은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현대무백스 이슈가 나온다거나 종목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무백스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